Why so serious?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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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ly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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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xy me. Why so serious? 본격적인 뉴스 브리핑 전에 만납니다. 뉴스 전 빅커뮤니케이션 전민기 팀장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민기입니다. 자, 이 아침 인사를 해주시는 분들. 일단 날씨가 포근하니까 날씨 이야기가 많군요. 네. 1313 끝번호 쓰시는 분이 천안은 날이 포근해요.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힘찬 한 주. 포근한 날씨네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 5119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포근하니까 네. 기분들도 좀 좋으신가 봐요. 네. 네, 그래도 얇게 좀 여러 겹 껴입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포근하다고 하면 갑자기 너무 얇게 입으셨다가 또 감기 걸리시는 낭패 볼 수 분들도 있죠. 있더라고요. 예. 아침에 새벽에 움직이시는 분들은 옷차림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김정선님은 상쾌한 아침입니다. 이번 주도 프레시한 뉴스 전달해 주세요 하셨는데 많이 좀 찾아보겠습니다. 7733님 드디어 봄이네요. 오늘부터 한 주간 화이팅 해주셨는데 한 주가 또 시작됐으니까 여러분도 다 같이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목소리가 약간 맹맹하군요 오늘. 제가 지금 힘이 없습니다. 월요일 아침인데 힘을 좀 내주시기 좀 바라면서. 힘낼게요. 예, 네. 헤드라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북미 정상회담 관련 헤드라인 있고요. 거기에 북미 회담 앞둔 한국과 일본, 중국 관련 소식 그리고 최근 이슈들 전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주말 내내 김정은 위원장의 이 전용 열차가 큰 화제였습니다. 네, 하노이로 출발을 했죠. 그렇습니다. 23일 전용 열차 타고서 하노이로 출발했죠. 2차 북미 회담이 김 위원장의 열차 대장정으로 사실상 막이 올랐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중국 내륙하고 베트남 북부 지역을 거쳐서 이르면 오늘 도착하게 되는데 이쪽에 이제 경제 개혁 개방 현장이 좀 집중이 돼 있습니다. 네. 김 위원장의 동선이 정상회담 끝날 때까지 이 세계의 이목을 또 끌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왜 기차를 탔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죠. 이 중국 남부 개혁 개방 거점을 또 시찰하고 뭐 김일성과 김정일을 잇는 리더십의 역사적 연속성을 강조하려는 포석이다. 경향신문은 이렇게 풀이했습니다. 또 중국과의 강고한 협력도 보여주는 것이고요. 네. 경향신문 헤드라인 살펴보죠. 열차 탄 김정은 북미 회담 장정이라고 뽑았습니다. 자, 북한 매체들 이 사실은 북미 정상회담 관련된 그 말들을 아껴 왔었는데 네. 김 위원장이 이 출발 모습을 보도했습니다. 이 관련 사진을 한겨레가 아주 크게 실었더군요. 그렇습니다. 전용 열차 앞에서 환송객들한테 손을 흔드는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이 정중앙에 놓여 있죠. 레드카펫도 이렇게 깔려 있고. 맞아요. 네. 이 한겨레 역시 열차를 이용하려면 중국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전하면서 내 뒤엔 중국이 있다 이런 메시지를 발실하는 판단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내 뒤에 중국 있다? 예, 뭐 이런 느낌이죠. 맞습니다. 사진 제목은 김 위원장 23일 평양 출발이고요. 헤드라인은 이렇게 뽑았습니다. 김정은의 남순 강화 열차 대장정. 남순 강화. 네. 이게 무슨 말인가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90년대 초반에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의 개혁 개방을 78년 12월부터 시작됐다라고 잡는 경우가 많은데 네.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덩샤오핑 이 등소평이 이 개혁 개방하면서 중국의 경제 성장이 뭐 그야말로 비약적이었잖아요. 그런데 92년쯤에 중국의 남쪽, 그러니까 인도 차이나 반도 쪽이 되겠죠. 뭐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이쪽으로 발전된 산업의 현장을 순시한다. 그렇습니다. 남쪽으로 순시한다. 네. 남순 강화. 그러니까 남쪽 순시를 강화했다는 그 정책을 이 김정은 위원장의 이 베트남 하노이 방문에 또 갖다 붙인 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보죠. 우리 주변국들과 관계가 삐걱거린다라는 기사를 실은 신문이 있습니다. 네,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이 와중에 한국, 미국과 손발 안 맞고 중국, 일본과는 삐걱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이번 주 초로 예상됐던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의 방한이 취소됐습니다. 네. 한미일 안보 최고위급 회의도 결렬됐죠. 또 한일 갈등은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은 부산 해역에서 열리는 국제연합해상 훈련에 일본이 불참한다 우리 정부가 밝혔는데 여기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했고요. 이런 가운데 중국 군용기가 우리 방공식별구역을 수차례 무단 침입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믿을 건 북한뿐이다 이런 말이 나올 판이다고 썼습니다. 네, 조선일보의 기사였고요. 그 지금 말씀하셨던 그 항공방공식별구역, 그러니까 한국의 방공식별구역, 그러니까 하늘에 우리의 어떤 영공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렇죠. 이것을 예. 지금 카디즈라고 하는데 여기를 중국 비행기가 들어왔었어요. 맞습니다. 동아일보가 관련 소식 다루고 있습니다. 중국 군용기 울릉도 독도 사이 치고 들어와 동해에서 자국 함정과 교신하며 합동 훈련이라는 제목
뽑았습니다. 이 중국 군용기가 23일 무려 3차례에 걸쳐서 한국 방공식별구역 말씀해 주신 대로 카디지라고 하는데 여길 네. 무단 침입해서 자국 함정하고 교신하면서 이 사실상의 군사훈련을 실시한 겁니다. 지난해에도 8차례나 카디지를 침범했는데 정찰 능력을 강화하면서 우리 군의 대응 태세를 떠보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분석들 나오고 있고요. 일종의 간을 보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죠. 예. 이 국방부와 외교부가 주한 중국 무관과 참사관을 각각 초치해서 엄중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습니다. 이건 진짜 예의에 어긋나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제관계에 있어서 이런 것은 영공 침범이잖아요. 꼭 이런 이건 도발이거든요. 큰 일 앞두고서 또 이런 일들을 주변에서 많이 좀 벌이잖아요. 예. 자, 다음 신문 보죠. 자유한국당 소식을 실은 중앙일보 볼까요? 네, 한국당의 퇴행, 개혁보수 설 곳이 없다라고 정했습니다. 5.18 망언회의에서 태블릿 조작 발언도 나왔죠. 황교안 전 총리의 발언이 퇴행 논란의 결정판이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227 전당대회가 사실은 보수 부활의 발판을 마련할 것이다라는 기대가 컸었는데 현재 전당대회 앞두고 퇴행에 늪에 빠졌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전당대회 레이스 초반만 해도 역동적인 분위기로 지금과는 많이 달랐고요. 오히려 수세에 몰려있던 지금 여권이 대대적인 반격하면서 자유한국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한국일보도 이 관련된 기사 실었죠? 네, 한국일보인데요. 한국당 지지층에서 황교안, 김진태, 오세훈, 온건보수 극우에도 밀렸다. 이 이름 순서는 지지율 순이고요. 황교안 당대표 후보가 PC 조작 인정 논란에도 불구하고 61%의 지지율로 압도적 1위를 했습니다. 반면 개혁보수 표방한 오세훈 후보는 15%에 그쳐서 17%의 김진태 후보에게도 밀렸다라고 전하고 있고요. 보수층 결집은커녕 지금 중도개혁 보수층의 이탈을 가속화하고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이 조사는 리얼미터가 지난 20일에서 22일 한국당 지지층 710명을 대상으로 차기 당대표 후보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고 95% 신뢰 수준의 표본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7%포인트입니다. 네, 뭐 이거 사전투표 얘기도 있고 이 관련된 이야기 잠시 뒤에 휴가에서 돌아온 이명선 기자와 함께 좀 더 깊숙이 들어가 보도록 하죠. 네. 자, 신문 살펴봤고 인터넷 뉴스 토픽 볼까요? 또 음주뺑소니라는 토픽입니다. 네. 지금 윤창호법이 참 무색합니다. 지난 22일 대전에서 대학교 입학이 열흘밖에 남지 않은 19살 청년이 또 음주 뺑소니 차에 치여서 숨졌습니다. 이 사고 전날이 또 학생 어머니 생일이어서 그날 밤에 먹은 생일 케이크 가족과 함께한 마지막 음식이 됐다고 합니다. 지금 현장에서 30대 회사원이 이 청년 치고서 도망치다 붙잡혔는데 유족들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 올려서 가해자 엄벌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 글이 하루 만에 8,000명 넘게 동의했고요.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받고 있다 보니까 또 이런 목소리 나왔고 경찰은 피해자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조만간 신청할 예정입니다. 뭐 뺑소니라는 범죄도 당연히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음주 뺑소니라고 하니까요. 진짜 앞으로는 이런 뉴스 정말 없었으면 좋겠군요. 네. 자, 다음 토픽은 사실혼 환수라고 키워드가 보이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최근 사실 이 사실혼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좀 뜨거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게 된 그런 사건이 있는데 숨진 공무원의 아내가 유족연금을 받다가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가 됐다면 이 사실혼 기간 동안 받은 연금을 환수해야 한다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A 씨의 남편이 1992년에 사망했거든요. 그동안 유족 연금을 받아왔는데 공무원 연금공단이 조사하다 보니까 2017년 12월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다면서 유족 연금 지급 중단 결정했고 이 사실혼 기간 동에 있던 돈은 또 환수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걸 인정할 수 없다면서 소송을 신청했던 거거든요. 어쨌든 이 환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법원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법원의 결론이 그렇게 났군요. 자, 다음 토픽은 승용차 미용실로 돌진. 예, 어제 오후 5시 10분쯤에 이 경기도 광명시에 있는 한 미용실에 50대 여성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돌진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고로 운전자 비롯해서 지금 뭐 한 6명 정도가 다쳐서 병원에서 치료 중인데 사고 이 현장 보니까 승용차가 건너편 지하 주차장에서 나오다가 갑자기 도로 가로질러서 미용실로 지금 돌진했거든요. 사망자가 없어 정말 다행인 사건인데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 사건을 주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승용차 운전자가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였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익숙한 말이죠. 네. 그러니까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음주운전. 최근 우리 국민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 중 하나일 겁니다. 이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지금 그 포털 사이트의 뉴스토픽 1위에 지금 승용차 미용실로 돌진
이게 올라와 있는데 네. 결국은 운전자의 운전 과실이냐 아니면 뭐 음주 여부를 또 따져봐야 될 테고 또 그렇죠. 자동차의 어떤 결함이 있는 것 아니냐 네. 뭐 이런 것들 따져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마지막 토픽 간단하게 볼까요? 최근에 이제 수도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올해 지금 신고된 수도 환자가 13,000여 명인데 이게 추세가 굉장히 빠른 거고 이러다 보면 올 한해 10만 명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수두가 온몸에 가렵죠. 그리고 그렇죠. 발진하고 물방울 모양의 물집이 생기는데 이거 긁으면 안 됩니다. 예. 네. 이게 감염이 참 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생 수칙을 아이들이 잘 지키지 못하니까 굉장히 우리가 신경 써줘야 되고 어른들이요. 지금 입학 시기에 이게 확 번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초등학교 입학 앞둔 자녀가 있다면 수두 예방 접종 여부를 좀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도 물론이고요. 예방하려면 손을 그냥 비누로 자주 씻어야 되고 휴지나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기침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예방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럼요. 네. 접종 받으시고 손발 깨끗이 아이들 씻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 접종이 중요하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빅커뮤니케이션 전민기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